옷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근데 그것도 웃긴 거예요. 아니 굳이 왜? 이게 이 사건에서 가장 해석하기 힘든 게 글쎄 이럴 이유가 뭘까? (2004년 10월 9일) 토요일, 천안에 위치한 카톨릭계 미션스쿨 B여고. 당시 많은 고등학교가 그렇듯이 매주 토요일은 특별 활동으로 오전 수업만 진행됐습니다. 그날 1, 2교시에는 SF 영화 감상한 걸로 조사됐고요. 3, 4교시에는 100일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담임교사와 같은 반 아이들이 더 이상 박수진 학생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어요. 밤 늦은 시간에도 수진 양이 귀가하지 않자 가족들은 동네 주변부터 찾아 나섰지만 끝내 박양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고심 끝에 가족들은 실종 다음 날인 10일 새벽 1시 30분경 지구대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가출의 무기를 뒀습니다. 천안에서 알아주는 명문고 학생이었고 사춘기 소녀가 하루 이틀 정도 친구 집에 있다가 귀가하는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일 오후 1시 30분쯤 한 통의 전화로 사건은 급박하게 밝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유흥가 길목 아시죠? 거기는 과일 가게인데요. 길가에 요고 교복이랑 속옷이 버려져 있는데 좀 수상해서요. 유흥시설과 사창가 거리가 있는 거리에 교복 상의, 치마의 구두, 브래지어, 팬티와 안경, 머리핀 휴대전화까지 발견된 것입니다. 물품이 놓여있는 모양도 이상했습니다. 누구라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마치 전시라도 하듯 가지런히 놓여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인 결과 그건 박양의 물품이 맞았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경찰은 곧바로 수사본부를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고 버려진 물품을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옷가지들은 물에 젖은 흔적이 있었는데 브리즈와 팬티는 세탁한 것처럼 많이 젖어 있었고 개천에 이끼와 수초가 묻어 있었습니다. 브라우스는 손으로 비틀어 짠 형태로 놓여 있었고 교복 조끼의 등과 양쪽 어깨 부위와 가방 뒤에 흙이 묻어 있었다는 것이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안경을 착용한 박양 시력이 마이너스 0.3으로 알려졌거든요. 안경을 끼지 않고서는 사물을 분간하기가 힘들 정도인데 안경까지 놓고 사라졌다는 게 정말 수상합니다. 발견된 유류품의 형태와 흔적으로 봐서 납치에 의한 감금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경찰은 박양의 소지품을 국가수로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고 소지품에 묻어있던 수초, 흙과 모래의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천안 일대의 산과천에 모래를 채취해 비교해봤으나 어디에서 묻은 흔적인지는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몸에 걸친 모든 것만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박양. 그녀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오늘 준비한 사건은 2004년 10월 9일 천안에서 있었던 여고 1학년 학생 박수진 양 실종 사건입니다. 크라임에서는 한 5년 정도 전에 아마 다뤘던 것으로 그렇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일날을 좀 재구성하자면 토요일날 특별활동 오전만 하고 이후에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이제 처음에는 가출인 줄 알았는데 다음날 오후에 교복부터 속어, 그러니까 일체가 그대로 한 장소에서 발견이 되면서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2004년이고 여고 1학년 학생이 이제 토요일 날 오후에 사라지게 된 이유가 뭘까? 가장 먼저는 이제 뭐 가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딱히 가출할 수 있는 앞뒤의 맥락은 발견되지 않았다. 네. 그러면 결국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성범죄, 납치 성범죄 아니면 뭐 이런 형태의 범행을 당한 후에 거기에서 옷을 벗긴 상태에서 이렇게 놓여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런 거죠. 아니 그럼 성범죄 후에 뭐 살해를 했다고 하면은 그냥 다 없애면 되지. 굳이 왜 옷은 또 이렇게 네. 어딘가 이렇게 뭐 넣느냐. 굳이 네. 그걸 그렇게 될 이유는 또 뭐냐. 네. 예를 들면은 뭐 무슨 메시지를 얘기하는 거냐. 네. 아니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도 애매하잖아요. 옷을 다 거기다 놓은 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이 박양이 뭔가 나쁜 일을 당한 건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상황 하에서 옷이 벗어져 갖고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초라든가 물도 젖고 막 그런 상태라고 하면은 이게 그냥 뭐 옷을
옷을 입은 상태에서 그 어떤 나쁜 일을 당했을 수 있고 네. 그 후에 살해당한 후에 아니면 뭐 이런 상태에서 이 옷을 어떻게 별도로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옷만 버리고 그건 또 이상한데 옷만 왜 버려? 그냥 같이 뭘 하거나 네. 아니면 그럴 수 없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상황이 돼 있어야 된다. 네. 공간을 좀 정리를 하자면은 이 옷이 발견된 공간이 이제 어쨌든 사람이 주변에 사는 공간, 그러니까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유흥가 사창가가 있는, 근데 이쪽으로 살짝 그 더 주택 뒤쪽으로 좀 들어가는 공간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성범죄를 한 공간과 이것을 옷들을 둔 공간, 뭐 이렇게 해서 공간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 물이 묻고 뭐 이제 수초가 묻고 이런 형태라고 하면은 약간 외곽 쪽이라고 보는 게 맞고 옷을 벌린 거는 번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범행을 하고 옷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근데 그것도 웃긴 거예요. 아니 굳이 왜? 옷을 왜? 이게 이 사건에서 가장 해석하기 힘든 게 글쎄 이럴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너무 이것은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나왔던 게 바로 옆에 감나무가 있는데 예. 그 거기 아래 감 5개가 이렇게 제사처럼 쌓아져서 올려 있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사고 방식의 범인이 아닌 옷도 이렇게 두고 뭔가 이런 제의 같은 것들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이 있나요? 뭔가 피해자의 옷을 가지고 마치 제사 지내듯이 장례식 치르듯이 아니 장례식을 치를 때 그렇게 또 하나요? 그것도 이게 그런 장례식이 있나? 네. 그러기에는 너무 장소도 아니고 네. 그런 사례가 있나? 있어도 그게 너무 예외적이어서 그냥 어떻게 말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은 옷을 눈에 보이는데 그냥 던지고 그냥 도주한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뭔가 시신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든 했는데 옷은 그냥 버리기가 그러니까 네. 뭔가 처리하려고 하다가 그런 과정에서 생각을 못하고 그냥 거기다 던져놓고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닐까. 이 우리가 보기엔 그냥 나란히 뭐 가지런히 이건 사실은 느낌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팽개친 것이 아니라. 그럼 이제 옷을 꼼꼼하게 숨겨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거나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치기에는 너무 길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범인이 비체계적 유형의 그렇죠. 어떤- 굳이 뭐 네. 그거를 뭐 그리고 옷이라는 게 굳이 이렇게 감춰야 돼. 물론 이제 그 신원을 밝힐 수가 있는데 굳이 신원 밝혀도 네. 자기가 드러나지 않을 뭐 이런데 한 번 왔다 가거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네. 대신에 물기를 짠 거는 너무 물이 많으면은 차에 이런데 네. 물이 떨어지니까 대충 큰 옷은 짜고 속옷은 이렇게 그냥 갖다가 뭘 처리하려다 그냥 한 것이 아닐까. 네. 오히려 의미를 부여하면 더 복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좀 단순하게 좀 보면은 팬티와 브래지어는 세탁한 것처럼 많이 젖어 있었고 이제 브래지어는 짜져 있었다. 근데 이제 조끼 등하고 이제 가방 뒤에 묻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옷을 입은 상태에서 한번 바닥에 그렇죠. 예. 눕혀졌었다라는 그렇죠. 거는 맞죠. 뭐 넘어졌거나 엎어지거나 네.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이끼와 수초가 묻었다는 거는 어떤 공간적으로 물이 있는 곳에서 뭔가 그렇죠. 한번 예. 개울이나 뭔가 아니면 뭐 있었다. 저수지나 뭐 이런 네. 형태 범행이나 이런 것이 있었고 거기서 그래서 뭐 살해를 당했거나 아니면 네. 뭐 상태에서 이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그 옷을 처리하려는 과정에서 이 상황이 이해 못할 상황이 벌어진 거고 네. 그럼 사체는 별도로 어딘가 훼손이나 처리된 것이 아닐까. 네. 어쨌든 범인 입장에서는 옷은 나한테 큰 증거물이 안 되니까 그냥 여기다 두고 그렇죠. 바디는 아무래도 조금 더 이런 데 두게 부담이 되니까 다른 곳으로 옮겼을 그렇죠. 가능성. 그랬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시체에 비해서 옷은 굳이 치밀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냥 의미 없이 버린 것이 네.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우연히 겹쳐갖고 이런 해석이 나온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걸 너무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네. 와 이거 미친 놈일까 아니면 네. 뭐 이런 사항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공격 위치만을 시사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네. 이제 이 바디는 다른 곳에 또 유기했을 것이다. 그리고 약간 비체계적인 그렇죠. 그런 사람의 아무래도, 예. 프로필을 가지고 있다. 자, 그렇다면 박수진 학생은 어떤 성격의 사람이고 그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당일 한번 좀 재구성 그리고 수사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진 양은 명문고에서도 10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우등생이었지만 평소 내성적이었고 대학생들이 읽을 법한 철학책을 읽는 등 염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실종 사건이 있기 전 모의고사 성적이 반최하위권으로 떨어지면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성적이 떨어졌는지 말은 없었고 계속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유를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또래들이 흔히 겪는 반항도 그리고 이성교제로 인한 문제도 없었다는 주변인들의 증언. 그렇다면 박양의 성적은 왜 곤두박질 친 것일까? 평소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했다는 박양. 그래서인지 몇몇 친구들은 그날 본 영화가 수진 학생에게 영향을 준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때 100일장 주제가 영화 감상이었고 시청 영화가 가타카였거든요. 주인공인 에단 호크가 자기 신분 버리고 지구를 떠나가지고 우주로 가는 이야기예요. 수진이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디론가 떠난 건 아닐까요? 사춘기 고1 학생. 게다가 성적이 많이 떨어져 충동적으로 가출한 것은 아니냐라는 추측도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박양 부모는 가출 가능성에 대해서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집에서의 가족관계는 원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 영화를 본 후 수진 학생의 행동은 어땠을까? 감상문을 쓰고 난 후 행동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4교시 100일장 시간 끝나고 맨 뒷줄에 앉은 친구가 100일장 원고를 앞으로 걷어갔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수진이가 원고지에 학급번호 안 적은 것 같다면서 볼펜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볼펜을 빌려가더니 담임 선생님을 쫓아가더라고요. 100일장 원고를 들고 가는데 수진이가 뛰어오더니 원고에 이름하고 학번호를 적지 않았다면서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서 교무실로 가져와 하고는 교무실로 왔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 친구에게 볼펜을 돌려주지도 않았고 교무실도 오지 않았던 박양. 그렇다면 박양은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네, 일단은 당일의 행적에 묘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것도 같이 사건하고 연관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학교는 카톨릭계 명문 고등학교였고 여기서도 평상시에는 이제 반에서 10등 정도 이런 상황인데 직전에 갑자기 성적이 하락했었다. 그리고 좀 생각이 좀 남들과 다른 애들이었고 특히나 이제 당일날 봤던 영화의 줄거리가 이 주인공이 뭔가 좀 다른 신분과 그런 차원을 향해서 가짜로 뭔가 내가 죽었다고 그런 흔적을 만들고 자기는 실질적으로 어디론가를 떠났다라는 것 때문에 이 옷과 이런 것들을 자기가 죽은 것처럼 어떤 꾸미고 어딘가 떠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석하는 게 있어요. 영화 가타카가 굉장히 이런 류의 디스토피아 영화에서는 수작이죠. 에단 호크가 나오는 가타카가 그 유전자 배열을 뜻합니다. GB 뭐 이렇게 C 이렇게 되는 걸로. 근데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자기 혐오, 자기하고는 다른 장애를 가진 후천적 장애를 가진 자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삶을 살고 싶어하는 어떤 네.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혹시 가출 뭐 이런 네. 것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 지금의 자기가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그래서 벗어나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일종의 호사가들의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갖고 제일 걱정되는 거는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꾸준히 성적을 유지하면 올라가는 애들이 갑자기 떨어질 때는 떨어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떨어진 거겠죠. 네. 예를 들면은 이성 친구를 사귄다든가 아니면 집안에 불행한 일이 있다든가 네. 그 결과로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는 거고 그것 때문에 네. 이게 가출이든 범죄든 네. 그렇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걸 좀 많이 나간 추측인데 예를 들면은 누군가 스토킹처럼 어떤 남자가 계속 따라붙어서 스트레스를 좀 받아왔다라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맥락 하에서도 뭔가 그렇죠. 그렇게 사전적인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성적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 아니라 네. 그게 결과이고 그것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 되는 건데 그거는 네. 사실 부모한테는 알 수가 없죠. 부모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게 지금 여기에서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가족 관계는 원만했고 친구 관계도 사실은 뭐 별거 없다고 하지만 사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기서 저는 이 수진 양의 이 이성관계라든가 아니면은 혹시 괴롭힘을 당했을 수도 있는 거고 혹시라도 이제 다른 성적인 어떤 뭐 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 이게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펜 얘기라든가 아니면 담임한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든가 이런 거를 봐서는 뭔가 멍한 상태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성적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디를 가게 되고 누구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범죄를 당하든 아니면 혹시 가출을 하든 그걸 찾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뭐 이것도 많은 그 해석을 불러왔어요. 볼펜을 빌렸다. 그러니까 나갈 때 이 백일장 가타카를 보고 쓴 글에 대해서 수정을 뭐 이름을 안 썼다 그래서 친구한테 근데 이거는 자기가 좀 전까지 이걸 썼잖아요. 그렇죠. 내용을. 자기 펜이 있는데 친구한테 빌렸고 그거 안 주고 담임 선생님한테 받아와서 이따가 교무실로 갖고 와 있는데 그거를 마지막까지 이제 제출 안 해요. 학교 가기 전에 내고 그냥 나가면 되는데 이것도 많은 해석을 좀 논란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 이거는 멍한 생각이 빠져 있다. 네. 모 생각이 골똘하게 돼 있었다. 그런 걸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네. 성적이 떨어지고 뭔가 볼펜 부분도 자기가 있는데 남의 걸 빌린다든가 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걸 까먹고. 그렇죠. 네. 그럼 그 정도의 정신적인 어떤 그것이 그 아이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그게 뭔가가 문제인 거죠. 일단은 뭐 이게 교차적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온 부분 때문에 이제 친구들 증언 같은 경우에 혹시 오염이 됐나 했지만 어쨌든 담임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이제 교차적으로 이야기 나와서 사실은 뭔가 박양이 상태가 좀 멍하거나 어딘가에 뭐 좀 그렇죠. 심리적인거나 경험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 좀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실종 사건이 단순 사건이 아닌 또 지역에서 벌어진 연쇄 범죄 중 하나라는 또 주장이 있어서요. 당시 또 주변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진 양 실종이 있기 약 보름 전, 당시 고3이었던 김모양이 천안시 두정동에서 늦은 밤 귀가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괴연으로부터 둔기를 얻어맞고 성폭행 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성폭행 미수 사건인데요. 괴한은 인기척에 놀라서 도주했고 김양은 과다출혈로 위중한 상태였지만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수진 양 실종 직전 지역에서 여고생을 노린 성폭행 공격이 있었던 상황.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양 실종 약 한 달 후인 11월 10일 천안시 두정도 모 아파트 뒤편에서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같은 학교 학생 이양이 흉기에 목을 찔린 채 쓰러져 숨져 있었습니다. 아침 9시경에 승차를 돌고 있는데 웬 여학생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미 숨져 있었고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피가 흥건히 묻은 상태였죠. 당시 경찰에 따르면 이양이 전날 밤 10시 30분경 집에서 나와 학교 인근 독서실에 갔다가 이날 자정이 넘은 00시 50분쯤 독서실을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새벽에 이양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새벽 1시 40분경 이양 친구에게 이양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양 친구가 전화를 받자마자 곧바로 끊겼다고 합니다. 그 후 이른 아침에 아파트 뒤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양. 이양이 시신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카락 등이 발견됐습니다. 분석 결과 범인의 혈액형은 O형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양의 얼굴에 긁힌 상처가 14군데 발견됐습니다. 이 양은 목 왼쪽 경동맥이 칼에 찔려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는데 얼굴 왼쪽에 맞은 흔적과 칼자국이 남아있었고 오른쪽 엄지가 칼에 베어 있었습니다. 음부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정액이 남아있었지만 용의자를 특정하진 못했죠. 사건이 연이어 터지자 학생들 사이에서는 천안 괴담이란 괴소문이 떠돌았습니다. 10월 9일에는 1학년인 수진이 11월 10일에는 2학년이 당했으니까 12월 11일에는 3학년이 희생될 거다 뭐 그런 소문도 돌았었어요. 경찰은 범인이 같은 학교 학생을 노렸다는 이야기에 큰 신빙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양의 경우 귀가 후 교복을 벗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독서실에 갔기 때문에 범인이 같은 학교의 교복을 보고 범행 대상을 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박양과 이양은 우연히도 같은 백화점 근처에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엔 이양도 박양처럼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박수진 양 사건을 결론 짓기 전에 이게 어떤 동일선상의 연쇄범죄 목록에 이 상에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일단 성폭행 미수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제 이후에 또 이 양 사건 사망해서 발견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맥락 안에서 또 학생들을 노린 범죄고 또 성범죄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성폭행 미수 사건, 살인 사건, 요 근처에 이런 일들이 잦았느냐? 네, 앞뒤로 또 있었느냐? 한참 전에 있었느냐? 이게 연쇄냐 아니냐, 아니면 뭔가 같은 범인이 아니냐라는 걸 따지려고 하면은 원래 백그라운드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워낙 이런 일들이 그냥 소소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그런 어떤 데이터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네,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흔하지 않죠. 그리고 또 여고생이 살인된다는 것은, 그리고 성폭행 미수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것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특징적으로 요 근처에서 실종하나 성폭행 미수하나 살인 하나가 생겼다고 하면은 이건 분명히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게 어떤 한 놈의 소행이든 아니면은 뭔가 어떤 이 동네 그 불량배들의 소행이든 네. 그걸 이제 연관성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지역에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판단하는 게 맞는 거죠. 여기 지도를 보면은 지역상 이제 10월 9일 날 박양의 그 소지품이 발견된 성정동 부근하고 경부선 타고 직선으로 위로 올라가서 이제 두정역 가기 전에 멀지 않은 곳에서 이 모양의 피살이 됐어요. 거리상으로는 한 2블럭 네. 정도, 그렇게 되겠죠. 이게 또 너무 또 이렇게 특히나 이제 성범죄자는 지역적으로 또 활동하는 예.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 네. 덫을 놓고 아니면 지역을 배회하면서 하는, 그럼 이거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렇죠? 특히 또 실종된 박양은 어쨌든 옷이 벗겨진 거잖아요. 벗겨졌거나 그러니까 옷과 그것이 분리되어 있는 건 맞으니까. 그리고 여기 부분도 분명히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연관성.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뭐 겉모양이라든가 머리 모양인 거 보면은 여고생인 걸 금방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네. 이거는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범죄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 네. 거기만 밤에 배회하는 성범죄자가 있었고 그 성범죄자에 의해서 희생이 됐는데 박양은 사실 앞서 말한 것처럼 다른 고민거리가 있어서 그냥 그 지역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생각하면서 배회하고 있었던, 네. 그러다가 재수없게 그놈한테 만났을. 그렇죠.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라고 본인이 수진 양이 고민은 네. 모르겠어요. 그게 어떤 고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것 때문에 멍한 상태에서 그냥 뜬금없이 아니면 이렇게 거리를 거닐다가 범행을 당했을 수 있다. 일단 그럼 이 지금 11월에 벌어진 사건과 연관점과 차이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좀 비슷해 보입니다. 본인의 어떤 머리카락 정액 이런 것들이 남긴 거 보면은 굉장히 계획적인 그런 계획형의 체계형의 어떤 그런 범인은 아닌 것 그렇죠. 같아 보입니다. 비체계적이고 네. 이제 눈에 띄는 네. 그 공간에서 자신의 범행의 대상에 대한 유형을 바로 해서 공격하고 딱히 이렇게 특별한 형태의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2004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액이라든가 아니면 이거 있어도 사실은 이렇게 범인을 잡기 쉽지 않은 네. 때거든요. 심지어 여기도 보어도 혈액형 O형 나온 네. 거 보니까 DNA 분석보다는 일단 당시까지만 해도 혈액형 분석을 먼저 하는. 그렇죠. 2004년에 충남 쪽이라면은 DNA도 확인했겠지만은 네.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차이점은 이겁니다. 이제 칼을 사용해서 이제 과다출혈로 사망할 정도면은 일단은 이제 옷 등에도 많이 이제 비산돼 있는 상태였을 것인데 박양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혈흔이 일절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흉기를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그런 패턴의 범행이라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왜냐하면 그거는 흉기를 사용해서 네. 그 박양이 저항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저항을 못했을 수 있죠. 저항을 한 정도에는 찌르고 저항을 안 하면 그렇죠. 순순히 예.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이양 같은 경우는 저항을 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상태에서 경동맥이 찔렸고 뭐 이렇게 했을 수 있고, 이양 같은 경우는 성범죄가 벌어졌어요. 네. 벌어진 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도망가려고 뭐 하는 상태에서 살해를 당한 것이라고 보면은 이 박양은
성범죄를 당한 후에 다른 방식으로 범행을 당했고 네. 그 다음에 이 흉기는 그 다음에 변했을 수 있는 거죠. 이양 사건이 바로 뒤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꼭 흉기가 똑같아야지 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성적 포식자들은 네. 자신이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할 뿐이지 똑같은 걸 반복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체계적인 것이 되겠죠. 프로필상 좀 그런 차별점이 있고 이제 이양 같은 경우 이제 11월 사건이죠. 이양 사건 같은 경우에 이 범인이 있었습니다. 수사망에 좁혀오자 12월 1일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발견이 됐고 이제 이 이후에 DNA 검사를 했더니 정액이 DNA가 맞아서 확인됐습니다. 25살 이 씨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박양 사건의 연관점 수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밝혀진 바는 또 없어요. 박양 실종이 먼저고 이양 사건은 그 뒤이기 때문에 네. 이양 사건을 통해 수사망이 자기 좁혀오자 자살해버린 네. 그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범인 이 씨가 그러니까 이양 사건의 범인 이 씨는 맞는 거죠. 네. DNA가 일치하니까 수진 양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네. 범인일 수도 있고 범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공간에 있었다고 하면은 박양 사건의 범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날 학교를 떠난 박양의 동선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좀 이후에 의문스러운 박양의 이동 동선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교시가) 끝난 토요일 오후 모든 학생들이 학교를 서두를 때 수진 양도 학교를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목격담에 의하면 박양이 12시 30분쯤 교문을 나섰고 이후 오후 1시 7분에는 학교 인근 백화점 앞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1시 30분에는 학교 앞 서점에 들어와 강아지를 만지며 놀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양은 가방을 놓아두고 강아지를 들고 서점 뒷문으로 나갔다가 한참 후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학교 앞에서 서점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학생들 얼굴은 다 알죠. 우리 서점에서 좀 있다가 오후 3시 좀 넘어서 학교 교문 앞에 있는 것도 봤어요. 그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오후 2시 40분쯤 박양이 학교 교실 안에 있는 모습이 경비원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교복 치마에 먼지가 묻어 있더라고요. 잠긴 교실문 대신 창문으로 넘어 들어온 줄 알았죠. 근데 또 잠시 보니까 운동장 느티나무 벤치 앞에서 혼자 서성이고 있길래 열심히 가라 하니까 그제 학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박수진 학생이 경비원의 호통에 학교를 나선 것이 오후 3시 무렵. 서점 주인의 목격과 일치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 박수진 학생에 대한 목격담도 CCTV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박수진 학생. 그런데 그날 밤 10시 무렵 아주 엉뚱한 곳에서 수진 학생을 봤다는 목격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한 700m 떨어진 천안 종합버스터미널에서 박수진 양하고 똑같이 생긴 학생을 봤어요. 제보가 사실이라면 밤 10시에 버스터미널엔 왜 가 있었던 것일까? 박양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결과 당일 박양은 누구와도 통화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실종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한 달이 지난 11월 15일 경기도 안성시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 씨로부터 40대 남자가 박양을 닮은 10대 소녀를 데리고 세탁소에 찾아온 적이 있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 곧장 제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의문의 40대 남성은 대전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지난 8월 출소한 윤 씨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윤 씨는 정신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으며 확인 결과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습니다. 같이 있던 10대 소녀 또한 목격일 당시 들렀던 안성은행의 CCTV로 확인한 결과 박양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곧 경찰은 전담반을 해체하였으며 전화신고로만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진 양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도를 보고 있기도 한데요. 이제 학교 인근 중심으로 좀 2km 반경 안에 좀 몰려 있습니다. 주요 장소가요. 서점 위치는 바로 학교 안쪽에 있었고 유류품 발견된 곳, 그리고 이제 천안 고속 버스 터미널 이렇게 또 있는데요. 이날 동선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학교에서 백화점, 강아지, 다시 들어갔고 뭔가 교실에서 배회를 한다고 할까? 서성이고 그리고 사라졌어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본
수진 양의 상태랑 비슷하죠. 뭔가 고민이 많고 약간 멍한 상태에서 네. 강아지를 안고 이제 여기 벤치 앞에서 서성이고 혼자 서성이고 네. 좀 이상하죠 이거는. 동선의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여기 갔다 저기 그렇죠. 갔다 방향성이 없네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거죠. 네. 무엇은 고민이 많은 부분은 있는 거.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천안 종합터미널 쪽에서도 아마 걸어가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죠? 밤에. 그러니까 고민이 많고. 근데 다음에 있는 안성세탁소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근데 네. 그걸 이제 그러니까 밤 10시 버스 터미널까지 가서 거기는 그럴 수 있죠. 아, 그 뭐 고민이 많으니까 가출해 볼까? 뭐 이런 상태가 있고 굉장히 상태가 좀 멍한 상태. 거기서 이제 배회하다가 범인을 맞닥뜨렸을 가능성. 여기까지는 아마 추정이 가능하죠. 지금까지 나온 목격담 부분을 보면은 네. 확실히 밤 10시에 버스터미널에서 뭔가가 이제 앉아갖고 배회하고 멍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민이 많은 상태에 있었고 그거를 발견한 범인이 차를 타지 않고 다른 형태의 이동한 거를 쫓아가서 범행을 했을 가능성. 그게 더 훨씬 높죠. 이게 좀 시간대가 중요해 보이는 이유는 11월 그때 사건 이양을 살해한 범인 이 씨 같은 경우는 거의 자정 무렵에 그러니까 그렇죠. 밤 예. 한밤중에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활동 시간이라는 게 사실 좀 일정하기 그렇죠. 때문에 밤 시간이죠. 네, 이거 마찬가지로 이제 10시 반 넘어가고 11시 되면 또 이제 이 씨의 활동 시간대랑 좀 그렇죠. 겹치는 느낌도 있네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고 네. 지금 아마도 이 강간 미수 사건도 비슷한 사건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부분이 네. 늦은 밤 귀가하다가라고 네. 했잖아요. 늦은 밤이라고 하면 보통 뭐 10시 이후라고 보면은 이 사건도 박양 사건도 이양 살인 사건도 밤늦게 혼자 있는 여성을 특히 여고생을 대상으로 네. 성범죄를 벌린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면 이 세 사건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죠. 사실 우리가 고민했던 거는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한 상태와 범인을 직접적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네. 그놈이 미친놈인가? 라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박양이 뭔가 이렇게 하는 건데 사실은 박양의 심리적인 불안은 다른 어떤 것에서 있었고 네. 그 불안한 부분 때문에 배회하고 그러다가 하필 거기에 존재했던 강간살인범이 박양한테 나쁜 짓을 네. 범행을 하고 그 증거를 없앴을 수 있다. 근데 그 증거를 없앤 방식 자체가 사실은 좀 묘한 부분이 네. 그러면 어디 그냥 또 갖다 놓고 마치 뭐 이렇게 전시하듯이 해갖고 그 해석에 오류가 생긴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유가 중요한 게 이제 이 씨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 양을 그냥 현장에 내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박양은 이제 흔적도 없이 지금 발견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박양에 만약에 범행을 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현장에 내버려 두지 않고 뭘 했다. 근데 이건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강간 살인을 했던 이 이양은 네, 무엇인가 반항을 했어. 도망가려고 해갖고 흉기를 사용해서 네, 살해를 했기 때문에 그 시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죠? 소리도 나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박양 같은 경우는 다르지 않았을까? 이게 범행을 이루고 거기서 이제 왜냐면 그 공간은 사실은 좀 외곽 지역이고 물이 있는 곳. 그렇죠. 거기서 살해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지금 이양과의 네. 차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격자에 대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땅 속에 유기를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랬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우리는 헷갈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건 왜냐? 옷은 어떻게 된 거냐? 옷은 이제 범행을 하려고 벗겨온 거고 네, 그것을 이제 거기 근처에 범행지 근처에서 매장을 하고 옷은 어떻게 이제 거기서 처리를 못해서 가져왔는데 거기서 처리하려고 가져왔는데 그냥 처리 못하고 그냥 던져버린 것이 아닐까. 여전히 좀 찜찜하긴 합니다. 찜찜하죠, 옷을 사실 거기다 같이 묻으면 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같은 묻으면 되는데 그것을 아마도 왜 그 범행을 하는 상태에서 그냥 해서 거기서 간과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비체계적 범인이 아닐까. 아니면은 이 범행의 결과로서 그 옷이라는 것이 이 범인한테 필요한 무엇이서 일종의 전리품으로 가지고 다닌 것이 아닐까. 네. 근데 이 양은 결국은 살인을 해서
흉기를 사용해서 발각이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못한 것이 아닐까. 이 차이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게 빛의 궤적이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빛의 궤적인 사람들의 행동을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논리적으로 네. 판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러지라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그렇죠. 벌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첫 번째 사건에서 둔기로 네.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박양도 둔기로 공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앞에 첫 번째 있던 김양은 실패를 한 거고 네. 박양은 성공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더 진화해서 이양 쪽으로 갔는데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연결점을 찾아보는 거죠. 일단 박양이 당시에 통화 기록이 없었다는 부분 때문에 역시나 이제 교수님께서 짚어주셨던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고 그 위험한 누군가를 만나려고 했고 그 사람이 범인일 것이다라는 추정은 역시 통화 내용 없는 것으로 그렇죠. 확인이 된 없으니까 거죠. 아예 네. 없고 그러니까 그냥 무슨 고민 때문에 배회하다가 이 범인을 만나서 첫 번째 범인 피해자 김양처럼 불시에 공격을 당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이씨 범인 이씨라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건 이제 이양의 범인이죠. 네, 좀 그 지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또 교묘한 게 이 사람이 이제 자살하고 나서 지역에 그런 연쇄 범죄는 또 이게 없어졌어요. 싹 사라졌죠. 그러면은 아예 그 범인이 떠났거나, 예, 지금 이 이양의 그 이양과 이양의 범인 이모가 네, 예, 범인이 밝혀졌으니까. 근데 그건 또 너무 우연인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가능성은 이모가 네, 범인 이 세 사건의 범인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보는 거죠. 전혀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 일단은 다시 한번 좀 해석을 하면서 추정을 하는 것이지 그렇죠. 이 씨가 범인이 아닐 확률도 충분히 좀 펼쳐져 그렇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걸리는 거는 이씨 이모라고 하는 이게 범인의 그 거주지 네, 혹은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이거를 조금 더 수색을 어느 정도 했는지가 지금 걸려요. 네, 그러니까 좀 철저히 했을 거라고 봐요. 네, 그 연관성을 봤는데 결국은 문제는 근데 박양의 소지품이 있기가 어려운 거는 그건 다 그쪽으로 놔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뭔가를 찾는다 하더라도 이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제일 걸리는 거예요. 당시 박수진 양의 부모님은 전단지 또 이제 제보 홈페이지를 여는 등 굉장히 딸을 찾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셨고요. 다시 또 교수셨던 아버님께서는 장기 휴직을 하고 이제 딸을 찾아다닌 것으로 좀 알려져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이 말이 저는 가장 인터뷰 상에서 안타깝더라고요. 실종 이후에 우리 딸 아이하고 같은 체격의 아이만 봐도 전기에 감전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수진 양이 뭐 살아있을 확률은 극히 적겠지만 뭐 이 사건이 지금 안 밝혀지면 말 그대로 이걸 가슴속에 묻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요. 시신이라도 아니면 행방이라도 좀 포기하지 않고 경찰이 끝까지 좀 찾아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크라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